힘들지 않은 곳까지 그걸 꼭 줄 필요가 있느냐.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선별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다라고들 많이들 얘기를 하잖아요. 그럴 때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이 학계에서 그런 선별 지원을 한다 그럴 때 그 기준을 좀 제공해 줄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를 좀 해줄 수 있어야겠다. 그래서 이 연구를 깊이 좀 들어가 봐야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최초에 제가 했을 때는 이런 지역적 차이가 있으니 이런 거를 좀 구별을 해야겠다 이 생각을 했고요. 오늘 굉장히 숨이 차네요. 이 마스크가 성능이 너무 좋네. 예, 숨이 막히네요. 자, 어쨌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했습니다. 그래가지고 제주도 상권이 이랬는데 지금 그럼 코로나 이후에는 그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죠. 그래서 제가 이제 먼저 이런 그 빅데이터는 빅데이터예요. 지금 그 서버가 한 두세 번 다운됐던 것 같습니다. 굉장히 큰 데이터였고 제가 이제 사람들한테 보여드릴 때는 그 1km 격자로 합쳐가지고 많이 보여드리는데 이번에는 어떤 걸 했냐면 코로나 때 보니까 제주도에서 이제 관광객들이 막 밀려 들어오고 이러잖아요.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장사가 잘 되는 데는 진짜 잘 되더라고요. 사람들이 안 돌아다니는 게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보면 우리도 그거 느끼시죠. 그러니까 맛집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. 그리고 이제 제주대 같은 경우 학교 주변의 상권은 아주 손님이 없어가지고 너무들 힘들어 하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 양극화가 상권의 양극화가 굉장히 이게 크겠구나라는 걸 이제 느꼈어요. 그래서 이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를 보면서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매출이 낮아진다 그러는데 높은 데도 있겠구나. 그리고 이제 그 상점에 혹은 음식점에 사장님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많이 힘드시죠? 이러면 잘 모르겠는데요. 그리고 이제 어떤 카페 같은 경우에는 손님이 너무 많아요. 그래서 요새 이거 안 좋은 줄 알았더니 어떻게 괜찮으시네요? 그랬더니 사실은 매출이 늘었어요.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. 그리고 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막 저도 아까 돌아다니면서 이제 강남 쪽에서 이렇게 오면서 그 점포들 빈 걸 보고 큰일이다 이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권리금 주고받는 데가 이제 없다고 알고 계시잖아요. 근데 제주도 같은 경우 제가 확인한 바로는 권리금 1억이 넘게 왔다 갔다 하는 데가 좀 있습니다. 이 시기에. 그러니까 이게 이 부동산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. 그냥 단순 평균 내서 정책을 세워도 위험하고 그리고 정말 그 깊이 연구를 해봐야 되는 그런 분야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이제 이런 거를 할 때 그 요새 이제 참 많이 인기 있는 분야죠. 프롭테크라고도 얘기하고 프롭테크의 일부 서브셋으로 이제 빅데이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한번 분석을 해봐야겠다. 그래서 이 공간 데이터 말고 그냥 그 평면적인 공간적인 요소를 고민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읍면동 단위에서 분석을 한다든지 뭐 전체 업종별로 이렇게 분석을 한다든지 이런 거 이제 아주 기초적인 연구가 돼버렸어요. 저희 분야에서는. 근데 일단 그걸 한번 해봤습니다.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코로나에 관련돼서 이제 제가 이 연구를 한 거는 지금 뭐 업종별로 이 재난지원금 저희 제주도가 엊그저께 이제 3차 재난지원금 이제 지급을 시작을 한다고 이제 공표를 했는데요. 계속해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선별 지원을 해야 된다. 정말 어려운 데다가 이걸 줘야 된다.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.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비슷한 연구로 제일 어려운 데가 어디냐?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그 운수업, 그러니까 단체 관광객이 확 줄어가지고 운수업들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. 지금은 또 좀 달라졌어요. 지금은 해외에 못 나간 관광객들이 전부 다 제주도로 밀려오는 중이라서 특히 단체 관광객이 지금 무지하게 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최근의 트렌드는 또 다를 겁니다. 그래서 이런 시시각각 변하는 부동산 시장을 파악하는 데에는 이만한 데이터가 없겠다 그런 생각도 또 듭니다. 근데 이제 제가 분석을 할 때 특별히 이제 집중했던 게 뭐냐면 그 2020년 1월, 2월, 3월입니다. 코로나가 1월쯤에 터졌고 재난지원금이 배포되기 시작한 게 저희 제주도 같은 경우가 제일 먼저 한 것 같아요. 그렇죠. 제일 먼저 했습니다. 그 지역에서 선별지원금으로 이렇게 중위소득 이하 사람들 절반에 대해서 이렇게 한 건데 그게 4월이었거든요.
그러니까 국가가 지방 정부가 돕겠다고 나선 게 4월이에요. 그 효과. 그러면 이제 정말 순수하게 이럴 때 그 아무 이 뭐랄까 정책적 개입 없이 정말 질병이 발생해서 시장이 확 변화하는 것은 아마도 1, 2, 3월이겠구나. 그때의 상권을 집중해서 봐야겠다.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그 제 스토리는 지금 지나간 과거예요. 제가 분석한 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입니다. 예. 그 이상의 데이터를 제가 못 받아가지고. 그리고 이제 그거를 비교할 때는 2019년에 1월부터 6월을 비교를 했죠. 코로나가 있기 전과 후 어떤 변화가 있는가. 일단 그 보시면 지금 일단 아주 개략적인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. 요때죠. 2020년 그 1월. 여기에서 사실은 그 여기 이제 그 말쯤에 이제 그 터진 건데요. 그때 제일 폭삭 주저앉는 게 2020년 2월 푹 주저앉았고요. 사실은 3월에도 크게 주저앉았어요. 이거 뭐냐면 그 관광객 수입니다. 이거는 매출이 아니고 이제 관광객이 정말 이때 심리적으로 굉장히 사람들이 얼어붙었다는 거예요. 근데 다시 쭉 올라오죠. 예, 근데 또 갑갑한 걸 못 참고 사람들은 다시 제주도로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, 요거 뒤에 것까지 하면 이렇게 쭉 올라가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사람들이 질병이 터져도 질병이 확산돼도 자기의 그 기존의 생활 패턴을 바꾸는 게 그렇게 쉽진 않은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우리가 언제나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세계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기존의 그 행동 패턴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. 이게 어쨌든 관광객이 또 우리 제주도는 그 해외로 못 나간다는 그런 반사작용도 있긴 하죠. 근데 어쨌든 그 이런 그 관광객, 특히 2월이 그때 이제 대구에서 그 종교시설에서 이제 감염이 확산이 되면서 다들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됐던 때고요. 그리고 이제 이때의 어떤 그 사건이라 그러면 4월에 제주도에서 그 제주도의 재원으로 그 중산층 이하, 중위소득 이하 사람들에게 집중 선별 지원을 시작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9월에는 그 2차 지원금 배포를 했고, 또 이때 또 이제 제주도는 이제 나름대로 중앙 정부는 이제 전부 다 이제 배포하는 쪽으로 이제 갔었지만 좀 어려운 사람 쪽에 더 집중하자라는 기조가 있었고요. 최근에는 전국 최초로 이제 코로나19로 퇴거 위기에 놓인 가구들에 대해서 공공임대주택을 긴급 지원하는 뭐 이런 것들도 했습니다. 어쨌거나 보시면 제주도는 이때는 그 도의회에서 반대를 하고 전부 다 배포를 해야 경제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이제 9월에는 할 수 없이 전도민을 지원을 했는데, 여전히 제주도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집중 지원을 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밝혔고, 그 저는 이제 지역의 뭐랄까요, 지역의 연구자, 경제학자로서 그런 의지를 가진다면 또 그러한 것들을 서포트하는 연구를 생산을 해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이런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. 지금 현재 그 코로나19. 근데 만약에 제주도에서 지역 감염이 엄청나게 많이 터졌으면 아마 이 관광객들이 들어오지 않았을 거예요. 들어오지 않았을 건데 지금까지는 지역 감염자가 그 한 명도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그래서 꽤 코로나 관리를 그 잘했고, 아마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. 이게 질병이 확산이 되면 이걸 막으려면 다 이동을 제한해야 되는데, 그랬다가는 그 소상공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그 폐업을 하게 되잖아요. 그러니까 그러한 이 경제를 질병에 너무 집중을 하면, 방역에 집중을 하면 경제가 망가지고,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려고 그러면 다시 그 환자가 확산되는 이런 상황이죠. 정말 이 두 마리 토끼를 정말 못 잡기 쉬운 이런 상황이라서 모두 다 지금 곤란해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런 거를 하면서 지난주인가 정도에 그 제주연구원에서 그 선별 지원이 나으냐 보편 지원이 나으냐 그래가지고 그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역시 빅데이터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, 발표 나기로는, 저는 제 연구 초점은 이건 아닙니다만 보편 지원보다는 선별 지원이 더 효과가 있었다라고 이 계량 모형을 써가지고 이제 입증을 했습니다. 그분은 이제 지도나 이런 걸 하지는 않았어요. 근데 어쨌든
이 연구의 그 목적과 필요성은 코로나는 이제 시작일 뿐이고 제2의 코로나와 제3의 코로나가 계속 나올 수 있는데 그럴 때에는 어디다가 지원을 집중할 것인가에 대한 그 기준, 근거 이러한 것들은 마련할 필요가 있다.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한 거고요. 어느 업종이 제일 큰 영향을 받는가도 한번 분석을 해봤고요. 그런데 이제 요거까지 해서 지금 지난주쯤에 이제 그 제주도에서 그 운수업이 너무 큰 타격을 받고 있다. 그리고 또 프리랜서들 힘들다 이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지금 제주개발공사죠. 삼다수 물 파는 그 공사에서 그 200억을 그 캐척을 해서 그거를 가지고 특별히 어려운 분들한테 이제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. 그거는 어떤 그 이 제주연구원에서 나온 연구 결과에 기초해서 한 거라고 할 수 있죠. 굉장히 긍정적인 움직임이라고 봅니다. 그러니까 뭔가 정부의 재원을 그 배분을 할 때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어떤 연구자의 결과에 근거해서 한다는 거,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정책의 어떤 합리성, 객관성 이러한 것들을 이제 확보하는 과정이겠죠. 저도 이제 이거를 한번 해보니까 제가 한 거는 사실 그 일반적으로 다른 데서 나오는 얘기랑도 거의 비슷할 수 있어요. 보면 2020년 1월 이건 이제 1월, 2월, 3월, 4월 해가지고 전 업종에 대해서 상권 매출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봤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이제 플러스죠. 그러니까 증가 전년도 2019년 1월에 비해서 증가했거든요. 그런데 이때 이제 그 대구 종교시설 집단 감염이 나오면서 심리가 쫙 얼어붙으면서 17%나 빠졌죠. 매출이. 그 다음에는 이제 3월에 가서는 더 크게 빠졌고 4월에 미묘하게 조금 올라오죠. 작년에 비해서. 이건 전년 대비. 그래서 요때 이제 4월부터 5월 사이에 제주의 1차 재난지원금이 배포된 효과라고 봅니다. 그때 다른 나아질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. 그다음에 이제 휙 올라가고요. 특히 요 5월에 올라간 거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때는 그 제주도로서는 황금 연휴 그 5월 5일 껴있던 4월 30일 또 5월 5일 사이에 황금 연휴의 효과가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. 실제로 그때 그 신라 호텔에 납품하는 음식 제조업이죠. 음식료품 제조업 사장님 말씀이 그날 하루만 1,000만 원이 나갔다고. 하루에 매출이. 그러니까 계속 없다가 반짝하다가 그 다음에 어떠세요?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팍 죽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. 그때 반짝 다들 몰려들다가 그 다음에 또 이태원 클럽에서 또 집단 감염이 일어나가지고 심리가 한번 크게 또 위축이 됐죠. 그래서 그래프만 그렸는데도 그런 일련의 사건들이 쫙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보면 이거는 아까는 이제 전년 대비였고요. 이건 전월 대비 시간적인 것들 지금 확 내려갔다가 조금씩 올라오고 쭉 올라가는데 이때 이제 황금 연휴의 효과, 이게 그래서 사실 이거 하면서 느낀 건 서울하고 꼭 비교를 해봐야겠다. 이 황금 연휴의 효과가 서울과 제주는 좀 다를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전국 재난지원금이 이 기간에 또 풀렸고요.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내려갔기 때문에 6월에 이 효과는 모형을 돌려보면 보편지원금이 효과 없다고 나오게도 생겼어요. 이때 이제 일련의 사건들이 또 같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금 더 한번 더 보긴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들고요. 자, 업종별 영향을 보시면 이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2월이 2020년 2월이 저는 키포인트라고 본 거예요. 뭐냐, 여기가 크게 빠졌죠. 그래서 어디가 제일 영향이 컸나? 그래서 쭉 보면 보시다시피 교통입니다. 교통. 그러니까 저희 그 전세버스 운영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든 상황이었고, 그 다음엔 이제 그 숙박업, 초토화가 됐죠. 이건 서울도 거의 비슷할 겁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백화점, 면세점. 이쪽이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심정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. 교통이야 뭐 그렇다 치는데 백화점, 면세점 다, 우리는 제주도는 백화점이 없으니까 여기 면세점이거든요. 그거 대기업 거잖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뭐 그 부자 아니야? 막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. 숙박업, 호텔, 가진 사람들 뭐 이런 생각이 드시죠. 그런데 문제는 요 두 업종에 문제가 생기면 그 타격이 어디로 가느냐? 고용된 종사자들한테 가죠. 그러니까 실업을 겪습니다.
그래서 이런 업종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그 업주, 기업가들을 뭐 구제한다 이 차원이 아니라 일단 그 고용이 유지되게 하게끔 어떤 정책이 이제 필요한 거죠. 그런 시각에서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.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월에 그 뭐냐면 식자재, 음식료품은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식자재를 공급하는 거예요. 호텔이나 이런데 호텔이 무너지니까 연쇄적으로 이제 거기에 고용된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호텔에서 그 원료로 구입하는 그런 음식물 그 유통업이죠. 예, 음식업 뭐라 그래야 될까요? 음식료품 제조업이죠. 음식료품 제조업, 고기 뭐 이런 거, 예. 그런 거를 하는 데가 이제 크게 같이 타격을 받은 거예요. 이게 같이 움직입니다, 이게. 예. 그다음에 이제 관광객이 빠지니까 스포츠 문화 레저 용품이 예, 힘들었고요. 우리가 병원과 이 약국이 그 상당히 뭐 이 양적으로 보면 이렇게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예, 여기 전월에 비하면은 이 병원 약국도 그때 힘들었고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거랑은 조금 다르죠. 예, 전체적으로만 하여간 보면 야 업종별로 교통 어렵고 숙박 어렵고 그 다음에 이게 뭐냐 커피 카페죠. 카페와 패스트푸드 이런 데도 어려웠구나 다 왜 어려웠구나. 저는 이제 특히 요 외중환이 뭐냐면 외식업이에요. 예, 중식, 일식, 한식 이거. 예, 요쪽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자영업이잖아요. 그래서 이쪽을 또 좀 자세히 좀 들여다봤습니다. 편의점. 이렇게 보면 그냥 다 어려운 것처럼 보여요. 근데 제가 다른 연구에서는 다 어려워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저는 그 와중에도 살아남는 그 와중에도 이익을 누리고 있는 이익을 창출하는 곳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했고 이게 이런 분석을 통해서는 나오질 않아요. 그런 것들이 공간을 분석을 해야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. 굉장히 재밌는 얘기들이 이제 나오죠. 어쨌거나 이거는 2019년 전년도 대비해서 그 매출 변화가 어떠냐. 명원 약국은 이때 마스크 팔아서 그런가 보다 이런데 제가 이 하면서 제일 당황스러웠던 건 자동차 쪽이 이때 아마 자동차 쪽이 이때 무슨 그 세금 관련해 가지고 이 면제 뭐가 있었나 봐요. 그래가지고 이쪽은 좋게 나와요. 이거는 서울 데이터도 제가 지금 만지는 중인데 서울에서도 자동차 쪽은 올라갑니다. 코로나 와중에 이제 업종에서 이런 데가 있어요. 인테리어. 그리고 자 그래서 이제 예, 제주 음식업을 좀 집중해서 보면 그러니까 자영업이죠. 예, 쭉 그래도 잘 진행되고 있다가 9월에 좀 빠졌고 쭉 하다가 요때 이제 대구에서 그런 일이 터지고 나서 이제 축 매출 전체가 이제 줄어들었고 사실 아까 그 변화율로 보면 굉장히 이게 들쭉날쭉한 걸로 보이지만 그냥 근근히 아직도 과거에 좋았던 때로 못 돌아가고 있다는 거는 이 총액에서도 나옵니다.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1위로 끌어올려지는 데는 어쨌든 제주도 같은 경우는 연휴 그다음 1차 재난지원금 이런 건 분명히 효과는 있었어요. 예. 근데 요때 전국적으로 풀린 중앙정부의 보편지원금은 의외로 좀 낮죠. 근데 요거는 이제 혼재돼 있는 거예요. 그 이태원 클럽발 그게 있어서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음식업을 좀 자세히 봤어요. 이게 제가 분석하는 업종이 23개인데 23개를 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놨는데 워낙 길고 그닥 그렇게 크게 특징적인 재밌는 게 없어서 일단은 음식업만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예, 그래서 음식업 같은 경우 정말 힘들었겠죠. 늘 월별로 오면 또 힘든 때가 있는데 요때는 이제 집단 감염으로 29%가 빠졌어요. 근데 저번에 또 9월 그 전에 9월에도 빠지긴 빠졌네요. 전월 대비니까 그때 아마 추석 연휴라서 다 쉬어서 그런 건지 예, 그런 게 나오네요. 이거는 이제 이런 건 계절 요인이라고 봐야죠. 그리고 예, 전월 대비로는 그래도 예, 올라갔고 그래서 이거는 뭐 그렇고 자 그다음에 또 보면 요런 효과들이 이제 역시 비슷하게 또 보이는데요. 이제 제가 보여드릴 거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업종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정말 다들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좀 다르다는 거예요. 이게 지금 제가 먼저 이거 보여드리면 여기 표시된 게 지금 갈색이 이게 높이는 매출이고요. 매출에 제가 이걸 증가율로 표현했네. 그러니까 뭐냐면
2019년 1, 2, 3월에 비해서 2020년 1, 2, 3월